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어제 그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처음 열리는 날이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제 뭐, 미국 증시는 잘 끝났습니다. 별그 하락이 없었고요. 심지어 이제 변동성 조차 없었기 때문에 매우 잘 끝나서,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지거나 이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요거 좀 먼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요소이니까 이제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하는 차원에서 시황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저기 김문수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이재명 테마주에 비하면 종목수가 좀 적기 때문에 상한가 나온 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지금 상한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씨 지지율이 이재명 씨하고 지금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난다.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종목들이 좀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 부분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방송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대선 테마주만 가던 분위기에서 이제 일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제 뭐 닭고기 관련주 상한가 한 거하고 코로나 관련주였잖아요. 그죠? 코로나. 중국 쪽에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고. 근데 실제로 어제도 급등했었지만 오늘 시간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에서.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에서 돈이 좀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인가요? TV조선인가? 그쪽에서 뭐 상지건설 뭐 작전 세력 얘기를 막 하던데 그 이슈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건설이요. 어디에요? 그 조선일보에서 웬일로 그죠? 네, 까더라고. 한번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이제 뭐 코스피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보합에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잘 보시면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했지만 전혀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올랐고요. 뭐 장중에 폭락하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락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거래도 없고 캔들도 작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용등급 강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네. 나스닥 지수는 이제 급락 출발을 했지만 뭐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뭐 보합에서 끝났고요. 우리랑 비슷하죠. 중국도 뭐 그냥 평범해요. 네. 그 다음에 대만 증시도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그냥 미풍,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이 거의 안 불었다. 네.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별 문제도 없는데 그죠? 뭐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해서 뉴스 보지 마시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넘어갔고요. 아무튼 14년 전에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냥 뭐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도가니. 네. 자, 일단 요 시황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뭐 지수는 그래서 뭐 큰 뭐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지수는 신경 쓸 게 없어. 네. 그전에는 막 지수 떨어지면 종목들 다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맨날 그냥 그거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참일하고 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처럼 지수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어요. 최근 3, 4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않으면, 그쵸? 우리나라 지금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것만 아니면 참 편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바로 대선주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좀 오르긴 했거든요. 이재명이 현재 이제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항상 뭐 얘기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저는 오늘은 이 종목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종목 얘기했다, 안 그래요. 그냥 일관되게 쭉 얘기해요. 그러다 추가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동신건설 뭐 그냥 3% 오르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음, 좀 올랐어요. 에이텍 좀 올랐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게 직전 고점이 오잖아요. 고점이 여기 좀 애매한데 여기 대비 한 30% 빠졌거든. 한 25% 30% 정도 빠지면요 살짝 하락하다가 멈춰요. 옛날에 일본의 그 사케다 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유명한 그 주식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잘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 기본이 되는 원리인데 사케다 전법이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휴라는 게 있어요. 3휴. 석삼자에 이게 쉴 휴자죠. 그러니까 좀 쉰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떨어지다가 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다가도 쉬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면 좀 쉬어요. 하루는 내가 거른다고.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 다 그래요 지금. 뭐 한 4%뭐 좀 오른 거는 한 6%? 일상거수 6% 올랐는데 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지? 이건 3,500원쯤에서 2,3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30% 이상 빠진 거거든요. 그 정도 빠지니까 어우 야 떨어지는 것도 힘들다 좀 쉬자 뭐 이런 분위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거 회복이 되겠어요, 그죠? 고점 대비 따지면 반토막이에요. 대충 5,000원이잖아요. 여기 2,300원이고 반토막이죠. 반토막 난 주식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물타기 계속 하시는 거는 그냥 죽자고 같이 죽으려고 하시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네,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뭐 다 그래요. 뭐 이스타코도 그렇고 디젠스 이런 거는 뭐 1%밖에 못 올라. 다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상지건설 얘기해 드릴게요. 상지건설. 이게 이제 전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종목의 차트를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우리 라이브 회원들 낮에 방송할 때도 이 종목을 얘기한 적이 한 번인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차트를 보여준 적은 한두 번 있나 그래요. 슬쩍. 근데 이 종목 언급 자체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작전이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오늘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 뜬금없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4월 2일부터 상한가 나왔죠.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탄핵이 4월 4일 된 거 아니에요? 탄핵되기 이틀 전부터 상한가가 나오더라고. 그냥 보시면 그냥 모르고서 진짜 그냥 주식하다 보면 이런 차트를 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상장을 2000년 10월 달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정배열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떨어져요. 그죠? 쭉 여기 보면 최고가가 2000년 10월 30일인데 상장했을 때가 그때가 최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이때 가격이 1107만 5천원입니다. 뭐 이상하죠? 1100만원? 아니 상장해서 1100만원에 시작하는 주식이 어딨어. 그렇죠? 뭐 잘해봐야 뭐 몇십만원짜리지. 1000만원짜리 상장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럼 뭐예요? 맨날 역배열에 최고가가 1100만원이고 뒤에 보니까 뭐 75,909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중간에 유상증자 권리락을 무지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뭐 했겠어요? 자본 감소, 그러니까 감자도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본 감소 써 있죠? 뭐 했단 얘기예요? 감자 했단 얘기 아니에요? 권리락도 있고 권리락이 있으면 뭐 여기서 무상증자 줬겠어요? 유상증자 했겠지? 보시면 감자의 흔적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자본 감소 감자란 얘기예요. 여기도 있는
자본가로. 그죠? 그러니까 무슨 저기 그 청마루인가? 무슨 뼈다귀 감자탕 그 체인점도 아니고 웃으시라고 좀 개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자탕집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네, 감자탕 무슨 저기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네? 뭔데 도대체. 얼마 전에도 액면병합에다가 또 감자 또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런데 신나게 작년 11월 달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점을 잡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만간 갈려나 보다. 응? 저 멀리 어디로 갈려나 보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멀리 떠나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대통령 탄핵 이틀 전부터 상한가가 나오더라고요. 왜 올라가냐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재명 인맥주래요. 그래서 아, 작전이구나. 4월 4일날 되니까 어머, 대통령이 탄핵됐네. 그죠? 네.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탄핵되기 전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진짜 상한가가 3방이나 나오셨을까? 그러더니 탄핵됐잖아요. 또 가야지. 그러니까 미친듯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상한가 6개 나오고 거래 정리를 한번 당했어요. 또 가. 거래 정도 또 당해요. 또 가는 거예요. 상한가 몇 개냐면 10개 아니 이거? 10개까지 갖고 11번째 상한가까지 찍고 나서 음봉 나오고. 그러니까 3,000원짜리가 3,000원 찍었던 게 56,000원까지 갔으니까 얼마예요? 대충 20배지 뭐. 이게 작전이 아니라고요? 그러더니 쭉 좀 빠지더니 또 반등 나오네. 그죠? 그러더니 뭐예요? 우리 저기 쌍봉나타. 이런 식으로 봉우리 2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무방에서도 안 보여주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걸 안 보여줬냐면 속상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이거 개잡주거든요. 차트 보잖아요. 이런 거는 기업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무슨 감자탕 프랜차이즈냐고 여기. 이런 건 잡주예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얼굴이 막 시커멓고 죽죽하고 그죠? 눈은 노랗고 그죠? 이빨은 막 썩고 입에서 막 냄새 나고 배 불룩 나오고 살 기룩기룩 찌고 그죠? 네.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 사람이 저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살 엄청 찐 사람이 그리고 위생 상태도 안 좋아. 저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럼 믿으시겠냐고. 그냥 딱 겉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알 수 있잖아. 차트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차트 딱 보면 물론 차트를 딱 보고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 대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한가 많이 간 걸 보여드리면 수익 안 나거나 뭐 이재명 관련주 특히 물려있는 분들 이런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일부러 전 이런 건 잘 안 보여드려요. 회원 여러분들 뚜껑 열리거든. 괜히 기분 나쁘거든. 나만 혼자 수익 안 나는 거 같고. 아니요. 이렇게 맨날 역별로 떨어지는데 이걸 누가 들고 있어? 이거 누가 들고 있냐고 이걸. 잡주라고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아 뭐 세력이 작전할 수 있지 그죠? 자기들 마음이니까. 근데 그런데 말이죠. 상한가 2개 실어서 또 올라왔잖아. 거래도 많고. 그럼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갈 건 빨리 가. 여기 산 사람들 수익이나 주고 니들도 좀 먹고 끝내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슥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래는 되게 많은데 신고가 못 내고 끌고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엄청 많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 누가 물리겠어요? 이재명 관련주니까 이재명 씨 좋아하는 분들이 물린다고. 이게 그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남동생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그 이재명의 처남이 여기 이사로 있는 회사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인맥주로 간 거라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로 상징것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갈 거면 12월부터 갔어야지. 12월에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조기 대선주가 그때부터 갔는데 맨날 신적관 하다가 뭐 한 흔적도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작전이지 뭐. 작전인데 어떤 작전? 정말 공들여서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한 작전이 아니라 짜고 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던져놨거든요.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했는데 선거 이제 딱 2주 남았잖아요. 2주 남았는데 재밌네. TV조선인가 조선일보에서 터뜨렸더라고 어제. 여기 TV조선이 그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강조를 많이 드리죠. 얘네들 보수 언론 아니에요. 보수인 척하는 애들이에요. 동아일보는 이제 극자 거의 극자 언론이 됐고. 근데 갑자기 단독 대선 테마주 상지건설 차명 투자 확인, 주가 조작군 대거 뭐 가담. 8년 전에 이재명 테마주 갖고 작전했던 애들이 뭐 또 했다. 2015년이면은 9년 됐구나. 9년 8년? 얘네들이라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지금 깠을까? 저 뉴스가 계속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뚜껑 열리죠. 야,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니들이 정치인들이 개판지겨서 다른 나라는 저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 못 가가지고 지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니들끼리 헤쳐먹었다고? 이런 여론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그죠? 네. 돌아가는 것도 읽으시면서 상지건설이 지금 왜 이렇게 생쇼를 지기는지를 보셔야 돼. 오늘 보세요. 저 뉴스 나오고 나니까 난리를 지기죠. 아침에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4%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9%까지 끌어올리더니 끝날 때는 보합에서 끝나죠. 근데 거래가 빵 터졌죠. 통상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라서 제 말을 100%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항상 그 뭐예요? 양해를 해주셔야 돼.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위아래 급등, 급락과 급등을 하고 거래가 이만큼 터지죠? 세력이 나간 겁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면 100% 세력이 나간 게 맞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난리지. 수상하잖아 지금. 통상 거래가 터져도요, 봉우리가 두 개잖아요. 그죠? 두 번째 봉우리 거래량이랑 비슷한 게 나오거나 요보다 좀 적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건 거의 나갔다라고 봐요. 기사라고 딱 이랬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 테마주들을 자꾸 제가 조심하라고 언급을 드렸던 게 불편해 보이는 게 많았거든요. 네.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지지율이 30%대였는데 갑자기 50%로 점프하면서 개미들이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재명 테마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올라탔으니 그게 제일 불편했던 거고 그랬던 거죠. 이상하게 상승 동력을 잃더라고요. 상지건설이 이게 어쨌든 작전주기도 하고 올해 4월달 이후에 가장 많이 간 거잖아요. 20배 가까이 간 거니까 정확하게는 18배라고 해야 되겠죠. 18배? 3,000원 곱하기 한 18배? 19배 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얘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커요. 다른 것도 다 같이 끌려 내려간다. 이재명 테마주는 낙폭과대라고 해서 잡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낙폭과대로 떨어지다가 또 뭐 재료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재명 쪽에서 또 기발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지지율을 진짜로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리스크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뻔한 리스크는 피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살 때 현재 모르는 리스크는 내가 감당을 해야죠. 뭐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불확실성이죠. 그런 리스크는 끌어안아야지 주식으로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뻔한 리스크잖아. 눈에 보이는 리스크.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리스크는 피해야 되는데 개미들은 뻔한 리스크를 끌어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김문수 관련주들이 상한가 한 게 있어. 이거 보고 놀랬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여기도 희한한 게 나왔어.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점프를 했어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딱 했는데 공중에서 한 5초 정도 떠 있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몸무게가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이 바로 떨어지지. 공중에 공중부양을 잠깐 5초 동안 했다 떨어진다고요? 그 요즘에 대선에 이제 못 나온 허경영이나 할 수 있는 뭐 허경영 씨 아시죠? 네. 그 사람이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기겠지만 네. 그 정도로 희한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해? 나왔어요. 평화산업은 상한가에서 조금 못 미쳤고 그 다음에 대형 포장 제가 이런 거 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네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게 이런 양봉이 이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지율 거 믿지 말라고 제가 지지율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옛날엔 그냥 좀 그렇게 뭐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좀 맞추더니 이젠 대놓고 저기 한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비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김문수 막 끝난 것처럼 막 하더니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낮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할 때 얘기 안 했던 건데 이게 여론조사를 맡긴 여기랑 여론조사 기관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 주요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해줘요. 근데 매일신문이 여기서 좀 다뤘더라고요. 오후 12시 20분에 기사 올린 거거든요. 네, 보세요. 1차 토론 후에 이재명 46%, 김문수 41%. 그러면 4.4% 차이 나는 거잖아요. 5차 범위 내래요. 이준석은 8% 나왔고. 보시면 언제 했냐. 이게 에브리 리서치가 에브리 뉴스 및 미디어 로컬 의뢰로 했다는데 여기에 잘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아니면 뭐 여론조사 MBS 공정 이런데 뭐 데일리안 뭐 뉴데일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해 드리잖아요.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이고 그죠?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까지 다 밝혔네. 19일이면 어제잖아요. 월요일. 그러니까 TV 토론 끝나고 나서 어제 일요일 날 했으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해서 오늘 낮에 공개가 된 거예요. 이재명 46, 김문수 41.6. 이준석이랑 둘이 합하면 너끈 이기겠는데? 50%가 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렸거든요. 이게 진짜일까? 근데 고르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여론조사 보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민주당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당에 좋게 나오면은 공정한 여론조사고 자기들한테 조금만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에 문제 있다고 막 난리지기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지켜봤거든요. 생 난리지기더라고. 생 난리를 지기더라고. 그래서 이거 맞구나.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난리치는 거 보니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김문수 테마주 올라간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낮에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라갔다.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죠. 보름 남았는데, 그죠? 네. 보름 남았어요. 잘 지켜보셔야 돼. 네. 보수 쪽은 저기 사람들이 요즘에 여론조사 잘 응답 안 해요. 뚜껑 열려가지고. 그리고 이준석이, 그죠? 네.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15% 이상을 대선에서 15% 이상을 못 얻으면 망해요. 왜냐면 15% 이상 얻어야 그 대선 때 들어간 비용을 전액 뭐 이렇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15%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얘네 그 개혁신당이 쫄딱 망한대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얘도 고집이 세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요걸 알고 계시라고요. 25일이 투표용지 인쇄 전인데 그 전에 단일화하는 게 마지노선이다. 25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죠. 25일이면은 저기 일요일 아닌가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뭐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자기는 절대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봐야 안다 이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단일화 할지 안 할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준석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지지했던 층들이 이게 자기 지지표가 분산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저기 뭐 보수 쪽이랑 김문수랑 단일화를 한다고 쳐도, 그죠? 최대한 자기 몸값을 지지율 높인 상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단일화 안 하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뭐 보수가 지든지 말든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5일 이후에 단일화해도 상관은 없긴 하대요. 대신에 이제 사표가 좀 나올 수 있죠. 사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관련주를 잘 보세요. 어제도 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김문수 관련주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준석이랑 단일화도 되나 안 되나 잘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씨가 어제 파란 넥타이에서 빨간 넥타이로 바꿨더라고. 영향이 좀 있고 돌아가는 거 재밌습니다.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저는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저럴까. 정치인들 막 요즘에 보면 자기들끼리 막 배신 때리고 막 일로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겨내려고 그래요. 지금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그죠? 네. 이 얘기를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도 저도 말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들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율에 약간 변화가 있다. 약간이 아니라 사실 큰 변화인데 참고하시면 돼요. 실은 지난주 그 일요일날 지지난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대충 한 10일 전쯤에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덕수 씨는 이제 단일화 한덕수에서 이제 김문수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나저나 한덕수 이 양반은 어디 갔대? 그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버렸어. 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보수 쪽이 이제 김문수 쪽으로 모이면서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 처음에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근데 이제 이 미친놈의 언론들하고 그 여론조사가 계속 그냥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로 확 띄워버리니까 일반 개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거를. 아마 제 방송 중 들으신 분들 아마 거의 모르셨을걸요.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리니까 좀 그나마 낫던 거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별 차이 안 나잖아.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라는 얘기는요, 선거 당일날
한쪽 진영에서 뭉쳐서 투표하러 나가잖아요. 이겨요. 지구 있어도 이긴다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나가자. 이겨버린다고요. 저거. 뒤집어서. 응? 참고하시면 돼요. 트럼프 때도 이번에 작년에 트럼프도 있잖아요. 네. 뭐 부정선거 있고 뭐 거기도 많거든요. 미국은 부정선거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미국은. 네. 우리나라는 뭐 수사도 못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만 미국은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제발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미국은 확실히 드러났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트럼프 공화당 보수 쪽에서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확 그냥 이겨버린 거라고. 이겨다니까. 그래서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테마주가 아무튼 좀 걱정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시간의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종목들을 뭘 보시냐면 잠깐만. 다른 테마주들이 지금 쓱 돌아요. 다른 테마주들. 그럼 그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잠깐만 차트 띄우고 셀리드거든요. 셀리드.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보시죠. 메뉴에 셀리드죠. 이게 왜 갔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중화권 코로나 중화. 그러니까 뭐 중국, 홍콩, 태국도 지금 그래. 태국도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 상한가 갖고 수젠텍 진단키트죠.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거래량이 많거든요. 시간에 7% 급등. 휴마시스 요것도 오늘 좀 눌렀죠. 근데 장중에는 눌렀는데 시간에서는 5% 급등했어. 네,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깨움직였습니다. 메이가 ICS도 그렇고 시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5% 이상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세요.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테마주 말고 다른 테마주가 자꾸 올라가는 게 보이면 돈이 이재명 정책 테마주나 과거 오래된 12월 달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테마주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의심 단계에서 이제 확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이재명 테마주 계속 빠지더니 저러네. 이제는 그 뭐예요? 조선일보에서 TV조선이나 뭐 조선일보랑 똑같은 거니까 조선일보라고 할게요.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테마주의 대장주를 까네. 거기다가 뭐 그죠? 부인 김혜경 동생이 있는 뭐 이사라고 있는 것까지 다 까면서 옛날에 그 놈들이 또 작전했다라고 확 까버리네. 왜 그럴까요? 조선일보가 제가 왜 보수 언론이 아니라고 하냐면 저 인간들은 절대 보수 쪽을 도와주지 않아요. 보수 쪽을 안 도와준다니까. 근데 왜 저럴까? 뭐 지들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네. 근데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옛날에는 차트만 보면서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 대선 때문에 그죠? 대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언론계도 이제 영향이 많을 거거든요. 언론계 영향이 그죠? 네. 이재명이 조선일보 가만두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쟤네들. 이재명이 가만두겠냐고. 네. 그죠? 네. 어떤 식으로든 민치를 가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조선일보에서 지금 저러고 있네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거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겠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실제 그런 여론조사는 잘 안 나올 거고요. 나와도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칠 거고 법목은 여론조사기관에서 그런 것을 발표 잘 안 하겠죠. 네. 메이저 언론도 잘 안 다를 거고. 근데 만약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갑자기 그 아까 그 이제 김문수 씨가 막 추격하고 있고 지지율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중앙일보나, 잘 들으세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서 다뤄준다. 그러면 이재명 씨한테 큰 위기가 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 한쪽 편을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죠. 민주당 쪽 언론은 뭐 뻔하잖아. JTBC, 뭐 MBC, 뭐 기타 등등등. 거기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아무튼 방금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일보는 보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나쁜 놈들. 근데 이재명한테 불리한 걸 자꾸 싫고 자꾸 깐다? 그러면 뭐가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주식에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더 눈 떠봐야 알아. 눈 떠봐야 알아. 이재명 씨가 제가 요즘에 이재명 씨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본인 입으로 자꾸 문제거리를 만들더라고요. 이재명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좀 힘드시겠어요 요즘에. 왜냐면 전 처음에 그랬어요. 120원짜리 커피하고 호텔 경제론인가 뭐 그거를 그냥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서 막 공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최근에 또 그 얘기를 먼저 했더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입이 약간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입이 한번 이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이게 이상한 얘기 나오면요, 그게 제어가 잘 안 돼요. 말 같은 경우에 입에다가 뭐 재갈 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좋은 말씀들 많더라고. 옛날에 뭐였더라?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불사른다는 그런 구절이 있을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시겠다. 제가 정확한 그걸 외우지는 못해서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의 삶을 불사른다고. 작은 불이 왜 큰 산불 내듯이 말 실수해가지고 막 불사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저 말하는 거를 억제를 잘하면, 말 실수를 억제를 하면 이재명 테마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게 억제가 안 되고 폭주한다 그러면은 정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내일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대선주 쪽은요, 정말 내일 눈 떠봐야 알아. 김문수 씨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이준석이 막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단일화 해버릴 수도 있고 끝까지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몸값 높이는 것 같기도 한데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까 보니까 한동훈 이 사람도 부산에서 막 그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에 막 유세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지지자들도 꽤 있어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여태까지 김문수 씨를 지지 안 하다가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김문수 씨를 지지할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그 지지율이 더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훈의 그 행보도 잘 보셔야 돼. 처음에 보수가 막 이합집산이니까 막 흩어져 있었거든, 막 분열돼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하나 다 모이잖아요, 다시. 그럼 맨 마지막에, 잠깐 1분만 더 할게요. 그럼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들으세요. 유승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유승민이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거든요. 안 도와주면 그렇잖아 또. 유승민 되게 싫어하거든요. 유승민. 근데 마지막에 나타나 또. 항상 보면 와서 살짝 얹더라고. 숟가락, 그 사람이 지금 캐파가 숟가락은 안 되고 한 티스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살짝 얹더라고요. 나도 너 도와줬다? 잊지 마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유승민까지 나타나면 다 나타난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요즘에 아무튼 좀 재미가 없죠. 지난주부터 이번주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지지율이 폭주해서 그래, 폭주. 근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정리해야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네네. 요럴 때는 매집하는데 힘쓰시면 돼. 매집 언제예요? 종목 안 올라가고 누르고 있을 때 그때 매집하는 거지 뭐. 그러다 또 확 좋아지면 또 다 올라가요. 또 팔고 그 돈 갖고 또 매집하고 누를 때 매집하고 올라올 때 팔고 단순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루한 거는 맞는데 지루하다고 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돈 벌게 돼 있어.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 뒤에 이 무소TV 김 실장님 또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 테마주 그죠? 쭉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아마 급등한 테마주 아마 싹 다 모아서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